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북한에서 무인 비행정을 5대나 서울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까지 갔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철책선 넘어가지고 좀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쪽을 좀 다녀갔다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윤석열은 국정 운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심지어는 술 대통령이다라는 별명까지 이제 따라 붙고 있어요. 대선 후보 때는 엉덩이 탐정이라고 별명이 있었는데 진짜 엉덩이 탐정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뇌가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있으니까요. 윤석열의 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생각컨대 김건희 손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불평, 클레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 6시간 동안 뭐 했나요? 북한의 무인 비행정 여기저기 날아다닐 때 파악도 못하고 뭐 선제 타격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마치 센 척 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서울 항공을 날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일까요? 우리 탓이죠. 이번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와중에 일단 쓴소리 먼저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독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 이런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당론이 좀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으로서, 그리고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해야 할 길을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 등등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보통 검사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팀을 꾸리면은 정말 프로젝트다운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자,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몇 명이죠? 5명인가요? 10명인가요? 22명인가요? 그래도 10명은 넘지 않나요? 자, 근데 공수처가 요즘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수사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에 대한 또는 리더십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외치면서 참 힘들게 왔는데 이제는 경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민언론 더탐사 4명의 기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 진보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초동에서 대장동 이재명 집회를 계속 열면서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역에 나오셔서 윤석열 퇴진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 주 원인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내려와 준다면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거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꼭 하시고 또 전투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선명한 당론을 정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뭉쳐야 된다. 사법 리스크 입에다 담지 마라. 지금 성남 FC 같은 경우는 혐의 없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외치는 그 주둥아기 다 그냥 야구방망이로 진격해 버리겠죠.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입에 담았던 분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야겠죠.